안녕하세요. 미주혜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 시기에 국내 상장 리츠 중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국내 시가총액 상위 6개 종목 맥쿼리인프라, SK리츠, 롯데리츠, ESR 건달스퀘어, JR 글로벌리츠, 신한알파리츠 이 6개 종목을 자세히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리츠 종목을 투자할 때 어떤 지표를 보고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가지 정도의 지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의 가격입니다. 주식의 가격이 보유한 자산 대비 저렴할 때 사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부채의 지표입니다. 부채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끼었을 경우는 금융위기가 왔을 때 대출이 막힌다든가 리볼빙 하면서 과도한 금리를 얻어맞는다든가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수익률이 저하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겠죠. 다음번은 부동산 자체의 수익성이겠죠.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임대 수익을 얻어내고 배당을 줄 수 있는지 부동산 자체의 시장 평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배당금이 과연 앞으로도 물가 상승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성장성도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 전망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주식의 가격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들한테 너 요즘 자산이 얼마 있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 만약 5억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부채가 2억이라고 치면 나 자산 3억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 5억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잘못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의 가격과 자본의 가격, 이 자본은 어떻습니까?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되겠죠. 자,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가 현재 주가가 자본 대비 싸냐 비싸냐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싼 리츠는 JR 글로벌 리츠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본금은 8,300억인데 어떻습니까? 시가총액은 7,100억 밖에 하질 않죠. 그 다음은 롯데리츠죠. 1조 넘는 자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평가는 8,9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달스퀘어가 거의 자산과 주식의 가격이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한알파리츠, 그 다음에 SK리츠가 생각보다 자본 대비로 봤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 가장 고평가된 것은 맥쿼리인프라죠. 2조 9천억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의 평가는 5조 1천억, 그래서 174%라는 높은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맥쿼리인프라가 가장 비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부채의 리츠입니다. 역시 부채의 리츠는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세계 시장이 경색되고 전쟁이 나고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금융위기가 온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금융권이죠. 바로 대출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대출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본다면요. 신한알파 같은 경우는 자본 대비 302%라는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SK리츠가 244%나 됩니다. 우리나라 리츠 중 1등인 SK리츠가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JR 글로벌 리츠가 154%, 그 다음에 롯데리츠, ESR 건달스퀘어 리츠는 거의 비슷한 122% 정도의 레버리지를 쓰고 있고 깜짝 놀랄만한 일인데 맥쿼리인프라는 부채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건전한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맥쿼리인프라는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고 해서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북한이 내려와서 적화 통일하지 않는 이상 맥쿼리인프라는 망할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실수익률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다가구 주택을 살 때 똑같은 금액이면 A라는 건물은 1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오고 B라는 건물은 2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네, 보지 않고도 200만원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을 선택할 겁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가장 자산 대비 수익률이 좋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JR 글로벌 리츠입니다. 약 6.8% 굉장히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롯데리츠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죠. 다음에는 맥쿼리인프라가 4.9%, 그 다음에 건달스퀘어 리츠가 4.7%, 신한알파리츠가 3.7%라는 약간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죠. 이걸 조사하면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SK리츠입니다. SK리츠는 실제 자산 대비 2%밖에 되지 않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이 말은 자산을 비싸게 산 거나 다름없는 거죠. 모 회사의 유동성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자산을 좀 뻥튀기 시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 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확 낮춘 가격에 제시했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어떻게 됐든 이 2%라는 수치는 상당히 전 SK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약간은 충격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레버리징을 쓰는 리츠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산과 자본 대비 수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죠. 레버리징을 많이 쓰면 쓸수록 어떻습니까? 자산과 자본 대비의 수익률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JR 글로벌 리츠나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자본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산의 수익률이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의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레버리징 효과를 극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3배 차이나 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익률이 레버리징을 썼음에도 이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맥쿼리 인프라는 4.9%, 그 다음에 레버리징을 거의 안 썼기 때문에 5.58%가 나온다는 겁니다. 롯데리츠 ESR 건달 스퀘어도 어떻습니까? 약 2배 정도 수익률 격차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신한 알파리츠는 레버리징을 가장 많이 썼죠. 그렇기 때문에 3.7%에서 어떻습니까? 5배 차이 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 해지를 위해서 우리가 배당 성장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겠죠. 왜냐면은 결국 미국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면 우리나라도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정없이 찍어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세계 경제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당금이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배당금이 성장하고 있죠. 신한 알파리츠는 상승세에서 살짝 꺾였는데 자산 매각을 통해서 크게 특별 배당을 한 모습, JR 글로벌 리츠도 우상향하는 모습. 자, 그런데 롯데리츠는 이렇게 꺾이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데리츠는 임대료를 많이 못 올렸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자본 조달 비용,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증가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ESR 건달 스퀘어도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배당 성장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SK 리츠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평탄한 모습이고, 이때는 일시적으로 우량한 주유소 자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이게 꼭 좋다,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죠. 자, 그리고 자산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자산들이 꾸준히 미래 가치가 보장되는 자산인가 라는 겁니다. 첫 번째, SK 리츠 같은 경우는 서린빌딩, 뉴타워 전부 다 SK 에너지, SK 하이닉스, 그리고 SK 그린 캠퍼스, 이런 임차인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는 SK 그룹과 함께한다 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배당금의 성장 가능성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본다면은 서울 CPI 연동, 경기 CPI 연동. 자, 주유소 같은 경우는 최초 5년은 고정이고 그 이후에는 CPI와,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연동된다는 거죠. 수처리 센터 또한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간 3.9, 3.5, 3.6% 이렇게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는 배당금이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인 차환되는 대출의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서 배당금이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가 상승과 연동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SK가 망하면 우리나라도 쉽지 않을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롯데리츠 같은 경우도 배당금이 증가했습니다. 임대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나 배당금은 늘지가 않았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구성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트렌치 ABC, 그러니까 백화점, 창원점, 구리점, 의왕점, 장유점, 청주점, 대구 유라점, 그 다음에 강남점, 광주점, 이런 자산 같은 경우는 매년 고정적으로 1.5% 이상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트렌치 A 그 자산의 절반 정도는 어떻습니까? 상방이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DE는 더 심각한데요. 자, DE 같은 경우는 CPI 적용을 했는데 매출과 연동하게 해놨습니다. 중동점, 안산점, 계양점, 양평점, 이천점, 춘천점.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산 편입된 DE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줄었어. 자, 그러니까 이 지금 DE에 있는 이 자산 같은 경우는 매출 하락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물류센터 마트몰 같은 경우는 SK와 동일하게 CPI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1.5% 인상된 것들은 그냥 1.5%만 인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3.5% 인상됐어야 될 것이 1.5%로 상방이 제한됐고요. CPI 연동된 것은 4.5%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연동된 것은 오히려 감소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롯데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와 반대되는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백화점, 아울렛, 마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커머스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커져가고 있고 쿠팡이 전국에 물류센터를 짓고 하루 만에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로서는 매출이 하락하는 시기에 와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롯데가 잘해낼 거라고 믿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임대료 증가가 생각만큼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산의 절반이 상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디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자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ESR 건달 스퀘어 리츠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가 69빌리언 정도 되는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가 한국에서 유통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임차인은 쿠팡을 들 수 있고요. 어떻습니까? 기존 임대료보다 18% 상승한 수익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고 상당히 배당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진 점을 봤을 때는 전망이 나쁘지 않다. 특히나 지금 이커머스로 넘어가면서 많은 물류센터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른 투자금 최소화를 위해서 이런 유통 전문 리츠의 전망은 장기간에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신한 알파 리츠는 서울의 핵심 권역, 강남권역, 판교, 그 다음에 기존 CBD 지역에 굉장히 많은 자산들을 보유함으로써 서울권 최고 입지의 업무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신한 알파 리츠가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 IR 자료를 보면서 임대료가 몇 프로 올랐다, 몇 프로 올렸다 이런 내용을 제가 찾아보긴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혹시 있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감정평가 금액으로 봤을 때는 벌써 5,360억의 차익이 생겼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신한 알파 리츠가 유동성 문제라든지 어떤 자산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가장 잘 팔리는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솔직히 SK리츠나 롯데리츠가 갖고 있는 자산을 본인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자산들인데 그거를 또 제3자에 파는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기 어렵겠죠. 수처리 시설 이런 것들을 팔기에는 어렵겠죠. 다음은 JR 글로벌 리츠인데요. 글로벌 리츠는 건물이 2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으나 2034년 그 다음에 2050년까지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파이낸스 타워 건물은 벨기에에 있는데 벨기에 건물관리청 국가기관이 들어와 있고 미국에 있는 세븐스 에비뉴 같은 경우 동부 의료보건노동조합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망할 만한 건물은 아닌 거죠. 또한 연장 옵션 행사 시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 그러니까 CPI와 거의 동일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임대료를 올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파이낸스 타워 같은 경우는 대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트리플렛 리즈 구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JR 리츠도 꾸준하게 배당금을 상승해 주고 있죠. 자, 맥쿼리 인프라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도시가스, 항만,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까지 맥쿼리 인프라가 망하려면 단 하나의 리스크가 있죠. 북한이 와서 모든 시설을 파괴하고 적가통일 될 만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장기적으로 배당금을 우상향시켰고 부채도 전혀 없는 수준에다가 자산의 수익성도 나쁘지 않은 기업인 거죠. 무엇보다 저는 최근에 아주 마음에 드는 유상증자 계획이 있었죠. 이 LG CNS 우리나라 굴지의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죠. 이 회사의 데이터 센터를 바로 리츠화 하겠다는 거죠.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맥쿼리 인프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 센터 전문 기업 미국의 IRM, 아이언 마운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0달러에서 117달러까지 5배가 오르는 엄청난 기염을 토해내고 있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데이터 센터 리츠입니다. 자, 이 분야에 맥쿼리 인프라가 들어간다는 것 굉장한 큰 호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주식의 가격, 부채의 안정성, 자산의 수익성, 그리고 배당의 성장성, 그리고 향후 부동산 미래 전망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SK리츠는 주식 가격은 싼 게 아닙니다. 부채 안정성도
상당히 좋지는 않다. 자산 수익성은 정말 최악이다. 배당 성장성은 그러나 CPI와 연동됐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초인류 기업, 수처리 센터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전망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죠. 굉장히 안전하다. 저는 이 자산의 수익성을 보면 이게 정말 맞나 싶어서 계속 숫자를 다시 넣었어요. 정말 이거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 SK리츠가 지금 이런 구조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엄청나게 모 회사에게 유리한, 그리고 리츠한테는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 타 리츠와 비교했을 때 정말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선을 세게 넘은 SK리츠입니다.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회장님은 우리 국민들을 진심으로 많이 생각하고 이러니 대기업이 욕먹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SK 사장단들 모아놓고 야 니들 리츠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선 진짜 넘었다. 야 배당금 이거 계약서 야 이거 임대료 계약서 다시 써. 좀 많이 올려줘. 너희들 SK 리츠를 통해서 자본 경색 위기 넘어섰잖아. 지금 하이닉스 올해 순이익 얼마야? 야 임대료 더 줘.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정말 저는 이 SK를 보면서 정말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한 2년 정도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SK 리츠 이 정도 수익률은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니냐라고 뒤져봤는데 뭐 회사채 흥행했니, SK의 가치가 리츠다, 목표가를 15% 상승한다, 상향한 근거들이 필요하다, 주가 회복 수순에 있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 이런 기사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벌 언론들의 실태가 어떠한지, 이런 사업 구조의 SK 리츠를 찬양하는 기사들로 도배된 걸 보면 정말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ESR 건달 리츠 어떻습니까? 정말 나쁘지 않죠. 주식의 가격도 적정하고요. 부채의 안정성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자산의 수익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배당의 성장성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유통 리츠의 부동산 전망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자, 롯데 리츠 어떻습니까? 주식의 가격이 굉장히 싸죠.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부채의 안정성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고 자산의 수익성도 뭐 SK 리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수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나 배당의 성장성, 아까도 봤듯이 빵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의 전망이라는 것은 결국 그 건물에서 나타나는 매출, 앞으로의 성장성은 이커머스 시대에 왔을 때는 아직까지 혁신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다. 우리 회장님한테 임대료 올려달라고 롯데리츠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투자하면 좋겠죠. JR 글로벌 리츠, 어디 수익률도 계산 못하는 그런 리츠들과 JR 글로벌 리츠를 비교하겠습니까? 주식의 가격은 굉장히 싼 편이고요. 부채 안정성은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에 가장 취약하다. 그러나 자산의 수익성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배당의 성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정된 임차인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전망이 뭐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장밋빛 미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신한 알파리츠 어떻습니까? 우리는 쪼잔하게 임대료 받아서 그 뭐하게. 우리는 갖고 있는 자산 팔면 한 방에 한 방. 주식 가격은 어느 정도 적정하고 부채의 안정성은 굉장히 레버리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산의 수익성도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한 번씩 건물을 매각할 때마다 엄청난 특별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부동산의 전망도 물론 서울에 입지되어 있고 전망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주 밝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맥쿼리 인프라 어떻습니까? 니들 싼 게 비지떡이란 말 명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주식을 쌀 때 사는 거. 이거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더 떨어지면 사야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 사야지. 가장 큰 함정이죠. 주식시장에서 고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싸게 살려고. 주가가 너무 높다고 그냥 바라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주식 초보들이죠. 그래서 부채의 안정성, 부채가 있어야지. 우린 레버리지 그런 거 안 해도 이미 자산의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 그리고 다 유상증자 할 거야. 유상증자 해도 우리는 배당 성장 시키니까. 그리고 갖고 있는 도로나 부동산의 전망 엄청나게 좋죠. 특히나 데이터 센터를 최근에 들어가는 모습은 정말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리츠 투자 지표 5개 지표를 상위 1등부터 6등까지 점수를 내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맥쿼리 인프라가 22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물론 주식의 가격이 굉장히 높다,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부채의 안전성, 배당의 성장성, 부동산의 전망
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려면 역시 맥쿼리 인프라겠죠. 두 번째는 ESR 건달 스퀘어 리츠입니다. 주식의 가격도 적정하고 부채의 안정성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자산의 수익성은 중간 정도고 배당 성장성 그리고 부동산 전망 이 이커머스 유통 굉장히 쿠팡과 함께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JR 글로벌 리츠입니다. 주식 가격이 굉장히 싸고 자산의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19점. 다음은 롯데리츠입니다. 롯데리츠는 부동산의 전망, 배당의 성장성이 의문이 되고 있지만 부채의 안정성, 주식의 가격, 자산의 수익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 다음은 신한 알파리츠죠. 배당의 성장성이 돋보이고 주식의 가격이 나쁘진 않은데 부채가 너무 많다. SK리츠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산의 수익성이 형편없이 낮고 배당의 성장성도 아직 증명하기에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계약관계를 봤을 때는 배당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1점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국내 시가총액 상위 6개 기업의 리츠를 비교해봤는데요.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대략적인 5개 지표를 어떻게 보면 약간 주관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리츠가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뭐 최태원 회장이나 리츠연합회나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낮은 수익성을 그냥 가만히 냅둘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건 CPI하고 연동돼서 가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왔다 뿐이지 SK리츠 투자하는 것도 분명히 이유와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국내 리츠. 이 지금 국내 리츠를 미국 리츠하고 또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재밌는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여러분들 왜 이렇게 댓글 안 다세요? 진짜 요즘 영상 만들면 댓글이 3개, 4개 막 뭐야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추석 때 조상님들한테 전부 손가락 반납하고 오셨어요? 맨날 좋아요만 누르면 뭐합니까? 댓글을 이렇게 써줘야 유튜브가 이거 사람들이 관심이 많네 하고 이렇게 좀 조회수라도 증가하죠. 영상을 끝까지 봤으면 댓글이라도 달아줘야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누가 구독해요? 구독하지 마. 구독 안 해도 되니까 이 영상을 보고 좀 재밌었다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30개 안 나오면 미국 리츠 안 할 거야. 미국 리츠랑 국내 리츠 비교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엄청난 지표 차이가 나거든요. 안 할 거야. 댓글 30개 꼭 달아주세요. 실적은 분기당 한 번 발표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그 사이 무수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종목별 주요 맥점을 제시하고요. 손익비가 높은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종목 발굴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고요. 종목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서 멤버십 분들의 투자 원칙, 비중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변조되지 않은 저의 목소리와 함께 소통하는 멤버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같이 동행하고 있으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과 용기를 멤버십을 통해서 함께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저의 채널의 멤버십 클릭 혹은 혜택 보기를 클릭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